양반이 지나가는데요. 자, 무엇을 찍을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 왜 만드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상품 사진을 찍을 때 이걸 왜 만들죠? 왜 찍죠? 무엇을 얘기하려고요? 뭐 홈쇼핑, 쇼핑몰에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자랑할 건데? 어떻게 촬영할 건데? how, 어떻게 보여줄 건데? 이거를 잘 고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물을 찾아낼 수 있어요. 카메라로 들여다본다. 자, 우리는 들여다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상품 촬영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 상품 촬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서 아까 얘기했죠. 구도를 잘 잡아서 미장센을 잘 해서 이 상품이 최고로 보일 때까지 촬영해 보는 거예요. 자, 상품 촬영에 적합한 카메라는 화이트 밸런스가 수동 자동이 돼야 되고요. 필터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측광, EV가 다 되는 그런 고급 카메라면 더욱 좋아요. 그다음에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될 수 있고 노출이 보정할 수 있고, 노출 보정은 필수지만 안 되면 포토샵에서 하면 돼요. 자, 노출은 촬영할 때는 부족하게 찍는 게 훨씬 나아요. 오버된 거는 포토샵에서도 그걸 잡기가 힘들어요. 화이트 밸런스가 실제와 다른 색상의 상품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잘 맞출 수 있는, 수동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접사 촬영할 때 삼각대와 리모컨이 필요해요. 자, 삼각대 받쳤는데도 누르면서 흔들리면 안 되겠죠. 리모컨 있으면 훨씬 좋고, 없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초점의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하다. 자, 촬영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촬영해야 되는지 45도 각도로 이렇게 찍는 거. 아주 90도 각도에서 내리 찍는 것도 있지만 45도, 20도, 20도가 아니라 45도라고 됐어요. 20도가 아니라 45도. 자, 상품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조명은 또 달라요. 쇼핑몰 스튜디오 원리는 의류나 귀금속,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은 쇼핑몰에서 팔기가 좀 좋잖아요. 그럼 상품 그런 거를 미리 촬영을 해놓고 컨텐츠를 보여주면 되니까, 상품 촬영에서 조명은 스트로보로 촬영하는 게 있고 할로겐으로 촬영하는 게 있고 LED로 촬영하는 게 있어요. 스트로보 촬영은 눈으로 어떻게 찍혔는지 잘 안 보여. 할로겐은 바로 보여. LED도 바로 보여. 예,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스트로보는 굉장히 그 쌈박하게 자연스러운 빛으로 보여져요. 할로겐은 인위적으로 내가 따뜻한 색, 내가 분위기 있는 색으로 할 때는 할로겐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미니 스튜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앵글, 램프, 트레싱지, 배경점, 바닥, 뒷면, 우드라 이런 게 있으면은 미니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품 같은 경우는 큰 스튜디오가 하지 않더라도 미니 스튜디오 방 안에다 만들어 놓고 조명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스튜디오네요. 이것도 다 스튜디오. 이런 게 이제 미니 스튜디오. 이런 박스 안에서 배경을 까만 천을 놓고, 까만 천이 아루가 져야 화면이 분할이 되지 않아요. 화면이 분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아루가 지게, 요 우측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루가 지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작은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빈 상자에 좌우측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트레싱지로 이렇게 막아요. 트레싱지는 빛이 투과가 되어 있는데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부드럽게 들어오게 해서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나와 있는 소품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트레싱지로 만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라면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찍겠어. 그 정답이에요.
자, 조명은 사실적인 조명과 창조적인 조명이 있어요. 사실적인 라이트는 자연스럽게 빛의 방향, 어떤 강약, 색상을 변화시켜서 피사체의 이미지를 살려줘요. 그런 건 이제 시간, 기후, 계절, 시대 이런 거를 조명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시간 조명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아침 시간에 빛이 어때요? 푸르딩딩해져. 아침 시간. 기후, 여름의 색깔하고 겨울의 색은 분명히 틀려요. 가을의 색도 틀려요. 아, 그건 계절이네. 열대 지방의 그림하고 추운 시베리아 지방의 그림은 틀려요. 그다음에 시대 이런 거가 이제 조명으로 인해서 빛의 강양, 색상에 의해서 시간, 기후, 계절, 시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창조적인 라이팅, 자연의 채광 법칙에서 벗어나서 자유 분방의 각도에서 임의의 밝기나 색광을 비춰서 피사체 형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미적 표현이라든가 어떤 색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림자의 길이를 해서 색다르게 만드는 그런 거를 창조적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요거 이제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요 빛을 어떻게 쓸 건가. 자, 조명은 현실에 있는 입체적인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입체 영상이라고 그래요. 되도록 정확하게 공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 있지만 사진은 그렇지 못해요. 사진은 2차원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2차원으로 기록이 되는 거를 3차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시점도 마음대로 움직이는가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TV 화면의 영상 그 씬에 한정된 2차원의 인상만을 보여줘요. 우리는 TV는 2차원이에요. 그걸 3차원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구도를 잡아줘요. 구도를 다르게 해요. 자, 조명의 영향. 조명은 평면적인 화상에 대해서 시청자의 해석이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명에 따라서 모양이 강조되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하고 표면의 나무의 결이나 무늬까지도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왜 조명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자, 조명은 어두운 걸 밝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입체감을 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계절을 알려주고 기후를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자, 조명에는 이제 분류가 있는데 백라이트, 사이드라이트, 반사판 이런 건 이제 실외 조명. 실내 조명은 뭐 등. 자, 여기 좌측을 볼까요? 좌측 맨 처음에 요거는 키라이트 하나 가지고 로우 앵글로 조명이 로우 앵글로 비춰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 렘브란트 조명.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조명이에요. 45도 각도에서 45도 높이에서 비춰주는 가장 표준적인 조명은 렘브란트 조명. 스프라이트 조명은 측광, 옆에서 완전히 측광. 브로드 조명, 버터플라이 조명, 루프 조명 이런 게 돼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나를 여러분 보시고 촬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측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재원이 나와 있어요. 125분의 1초, 조리개 F4.2, ISO 200, 노 프레시, 유즈 언터치. 예. 자, 요거를 이제 조정한 거예요. 125분의 1초는 맞아요. F4.2 맞고, ISO를 200. 근데 뭐가 어쨌다는 거야? 프레시를 쳤네요. 프레시. 노 프레시인데 이는 이제 프레시를 쳤어요. 프레시 쳐서 그림이 좀 다르게 위에 거 밑에 거다 프레시. 자, 위에는 프레시 치지 않은 그림, 노 프레시가 이렇게 나오면 프레시 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여줘.
조명의 기술적인 이유, TV 카메라는 비교적 한정된 범위의 컨트라스트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최고의 화상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노출이 되게 해야 되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명의 강도와 조명비를 조정하고 비디오의 여러 가지 결정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피사기의 심도를 변화시키는데 광원의 밝기와 높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원의 밝기와 하이에서 찍을지 아이 레벨로 조명을 할지 로우에서 조명을 할지. 예술적인 이유로는 조명이 닿는 데 따라서 원근감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고체성이라든가 구조적인 모양을 강조하고 입체적인 환영을 만들 수 있다. 예술적인 이유로. 그래서 조명은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 매력도 없는 지저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조명입니다. 자, 조명은 영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죠. 자, 광원의 성질에 의한 분류를 해보면 우리는 조명의 스포트라이트, 강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자, 스포트라이트는 윤곽이 뚜렷하고 짙은 그림자가 생겨요. 광폭이 좁고 방향성이 강해요. 피사체 표면의 윤곽과 질감이 잘 표현이 돼요. 보통 스포트라이트는 주광으로 써요. 2차광, 반사광. 부드러운 윤곽의 그림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넓은 광원의 광폭이 넓고 질감을 옥죄해주고 그림자 부위를 부드럽게 해서 부조광으로 써요. 자, 빛의 특질, 분산. 효과적으로 조명을 쓰는데 방향성이 있는 하이라이트와 빛이 분산되는 소프트라이트로 잘 섞어 쓸 필요가 있어요. 보통 강한 빛은 피사체의 윤곽과 질감을 확실하게 해주지만 소프트라이트는 적당한 콘트라스트나 거친 표면을 약하게 해주면서 그림자 부분까지 잘 보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라이트를 쓸 건지 하이라이트를 쓸 건지 하드라이트를 쓸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빛의 방향은 조명의 효과는 피사체에 닿는 빛과 카메라 시청과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빛의 방향은 피사체의 어느 부분에 겹쳐서 그림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윤곽과 표면의 질감을 재생하는데 빛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빛의 방향에 의해서 윤곽과 표면의 질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빛의 강약에 의해서 피사체를 알맞게 비치는 필요한 광량은 기술적으로 정해야 할 예술적인 판단으로 비디오 카메라는 일정한 광량의 레벨을 필요로 해요. 일정한 레벨의 광량이 안 들어오면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밤이 밤같이 보이는데 밤이 깜깜하니까 무슨 조명을 해가 아니라 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을 해야 되고 낮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을 해야 되고 새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을 해야 된다는. 자, 화상의 질. 화상의 질에 대한 인상은 색상의 배합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아요. 색조가 어두운 화상은 희미해서 입체감이 없어. 색조가 밝은 화상은 현명하지 못하고 활기나 생기가 없어. 색조가 없으면. 그래서 적당한 색조로 화상의 질을 높여줘야 사람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자, 빛의 색 온도. 인간의 두뇌는 놀랄 만큼 광범위한 밝기 변화에 적응하고 백색광은 기억할 수 있으나 인공적인 컬러 스템은 그렇지 못하다. 텅스텐 조명으로 데일라이트 촬영을 하면 주황색이 되고 텅스텐 타입으로 촬영을 하면 푸른 색조가 낀다. 흰빛의 색깔, 색 온도는 켈빈 온도로 재고 일정한 온도의 빛은 데일라이트는 5,500에서 6,000, 텅스텐은 3,200에서 3,400 켈빈도이다. 자, 빛의 색 온도 연색성, 빛의 색을 색 온도로 나타내는 성질 외에 그 빛을 썼을 때 색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문제인 연색성인데 연색성이 나쁜 차원에서는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또 조정 필터를 쓰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색이 있다. 색 온도와 연색성이라는 두 가지 빛의 색에 대한 요소를 이해하고 눈이 가지고 있는 색의 향상성에 속지 않으면서 카메라에 눈이 되어 물리적인 양상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원하는 색 재현이 되도록 빛의 컬러 밸런스를 관리해야 된다. 입체감과 질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체의 형상과 질감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주광선의 방향이 입체감과 질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감정을 표현하는데 빛에 의한 감정 표현이나 의지의 표시는 라이팅의 최종 목표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포착한 광경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다. 시간 경과, 빛으로. 자연계에서는 빛의 방향이 바뀌면서 시간을 나타내죠. 명암의 변화, 색광의 변화 등은 모든 시간 경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라이팅의 급전환으로 시간의 단축이나 역전을 나타낸다. 촬영은 이렇게 조명과 그러니까 조명과 카메라는 90도예요. 45도, 45도. 이 조명이 45도 안 되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 빛이 카메라 렌즈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플로어가 생겨요. 그래서 조명 45도, 45도, 90도. 자, 이런 그림 한번 보세요. 역광 촬영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그냥 아스팔트에서 물이 조금 고인 거를 배경으로 바닥 밀러 같이 해서 무슨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그림을 나타냈어요. 역광 촬영. 마찬가지 스트로보를 했죠. 자, 이 조리개를 이렇게 조였을 때 피사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조리개를 열었을 때 완전 뒤가 백포커스가 됐죠. 조리개를 완전히 닫았을 때 백포커스는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 있잖아요. 조리개에 의해서 내가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포커스를 앞에다 맞추고 앞에다 맞추면 뒤에는 포커스가 안 맞아요. 중간에다 맞추면 앞에도 좀 맞고 뒤에도 조금 맞고 맨 뒤에다 맞추면 앞에 하나도 안 맞고 뒤에 하나도 안 맞고. 다양한 렌즈의 특징. 자, 이런 거는 어안 렌즈라고 그래요. 어안 렌즈. 자, 조리개 1.8 했을 때, 1.14 했을 때 맞는 범위를 잘 보세요. 아웃포커스. 자, 이런 길에서 뒤에를 아웃포커스 해줌으로 해서 환상적인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아마 그 백으로 라이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머리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 뿌리는 어떤 게 사진은 자르는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잘라서 친구들의 어떤 표정과 뒤에 백포커스 마운트 렌즈로 왜 렌즈의 화각을 바꾸는지 구도에 맞추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없을 때 원근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때 카메라의 거리를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렌즈의 화각을 바꿔요. 자, 피사계 심도를 왜 깊게 하는지 렌즈의 조리개와 초점 거리에 따라서 깊은 피사계 심도를 나타내고 짧은 피사계 심도를 나타내요. 자, 상품 촬영 다양한 수동 기능을 갖춘 하이엔드급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색 온도와 화이트 밸런스가 돼야 되고 축광 모드, 노출 보정,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야 상품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구도, S자 구도,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시선이 마찬가지. 황금 분할. 상품 촬영의 기본은 사진의 주제, 구매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지, 무엇을 강조할 건지. 상품 촬영의 기본입니다. 자, 화면 구성, 특징을 살린다. 다양한 각도에서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
조명을 활용해서 상품 사진은 표준과 마운트 렌즈만 사용한다. 상품 사진의 앵글은 화면 속에서 사진은 적당하게 커야 되고 주 조명과 보조 조명이 있어야 되고 한 개의 조명일 때는 무조건 톱 라이트. 자, 체리가 이 앞부분에 포커스가 맞고 이건 포커스가 안 맞았죠. 이건 아주 안 맞고 관광 렌즈로 찍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가차에 와서 아웃포커스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45도 각도에서 찍은 거고 이런 건 다 90도 각도에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도 찍지만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제품 9도 멋을 낼 수 있게 일반적인 제품 촬영할 때는 9도 중요하고 멋을 낼 수 있게 그다음에 투명한 제품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웃포커싱 9도 조명 배경 검은색과 흰색으로 단순화시키는 거 포토샵에서는 이제